지구의 3분의 1을 뒤덮고 있는 물. 물은 생명 탄생의 원천이었다. 인간의 생명 역시 산모의 양수, 즉 물속에서 열달을 견디다가 탄생한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의 물, 그 중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고작 0.0067%. 그 마시는 물이 변모했다. 수돗물 중심의 음용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정수기 물이 차지했다. 미네랄도 막 많이 거를 수 있는 필터들이 있는데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운동선에서는 부적합한 것이죠.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정수기. 과연 그 물은 괜찮은 것일까? 물의 비밀, 미네랄의 역설을 들어본다. 현대인들은 어떤 물을 마실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정수기 물을 마시고 또 신뢰하고 있었다.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수돗물은 안 될 것 같아서. 역삼투압이요. 역삼투압, 네. 역삼투압 방식 선택한 이유는 깨끗하니까요. 깨끗하니까. 네. 멤브레인 필터 들어가가지고 역삼투압 방식이라 우리가 국내에 중금수까지 걸러주는 제품은 그렇게 드물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과연 정수기 물은 마셔도 괜찮은 것일까? 제작진은 독일 본대학 위생실험실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대학의 수질 분석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수기를 직접 공수해 갔다. 국내 정수 방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현지에서 직접 정수기 물을 받아 검사하기로 했다. 정수기를 거친 물의 수질뿐만 아니라 물속에 함유된 성분까지 분석하는 검사. 특히 제작진이 주목한 것은 미네랄. 과연 정수기 물과 미네랄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Ein gutes Wasser ist ein ausreichend mineralhaltiges, wohlschmeckendes Wasser bei Temperaturen von 10 bis 12 Grad, das frei ist von Krankheitserregern und nur wenige Bakterien auch enthält, dann das auch gut schmeckt und auch klar ist. Es darf also nicht trübe sein. Das sind die Grundanforderungen, die wir haben an ein gutes Trinkwasser. 물은 인간 생명 유지의 필수 요건. 인체에 들어간 물이 각 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초에서 최대 20분.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네랄. 물속에 녹아있던 각종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 인체 각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사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촉매제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촉매제가 필요한데, 촉매제에 상당히 많은 미네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기 물과 미네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도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31명 중 68%인 21명의 아이들이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정수기 물을 먹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정수기 물로 조리된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마시는 물도 정수기 물이었다.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시는 도시학교 아이들.
이들의 인체 내 미네랄은 어떤 상황일까? 모발 검사를 실시했다. 모발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과 양을 통해 인체 내의 미네랄 상태를 알아보는 기법이다. 인체 내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체액 속의 미네랄이 빠져나와 머리카락에 축적되는 현상에 착안한 검사 기법이다. 정수기물을 마시는 10명의 도시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 다른 학교,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농촌 지역 초등학교를 찾았다. 그냥 먹거나 끓여서 먹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20명 중 90%인 18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이 마시는 물은 산속 계곡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 학교 급식 조리에도 역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수돗물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역시 수돗물을 마시는 농촌 지역 어린이들. 이들의 인체 내 미네랄은 어떤 상태일까? 이들을 대상으로 역시 모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자 숫자와 방법은 도시학교 어린이들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두 학교 학생의 모발 분석은 메디넥스에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도시 초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칼슘 부족 현상을 보였다. 반면 농촌 지역 학생들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정상치였다. 마그네슘 부족 현상도 확인됐다. 도시 학생의 경우 7명, 농촌 학생은 5명이 마그네슘 부족 현상을 보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역삼투압 방식의 그 물을 먹다 보면은 미네랄 이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그 칼슘을 부족을 막아주기 위해서 조직 속에 있는 칼슘이 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많아진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모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의 중요성이 칼슘, 마그네슘, 특히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아연 이런 부분은 성장 발달에 아주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시는 도시 학생들의 미네랄 부족 현상. 이들이 마시는 정수기물 자체에 미네랄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네랄은 아동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뱃속의 태아는 모체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모체의 양수 속에서 10달을 자라는 태아. 이때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모체와 연결된 탯줄로 공급받는다. 영양소는 물론 생명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 역시 탯줄로 공급받는다. 따라서 산모가 마시는 물이 태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I would definitely not recommend that, because there are studies that people drinking low mineral water have effects on their children. So they shouldn't do it. The minerals will be washed out.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긴장 속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산모는 어떤 물을 마셨을까? 양수가 많이 부족하다 해서 그때부터 1.5리터짜리 물을 한 2병씩 정도 먹었어요. 집에 정수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정수기 물도 많이 받아 드셨겠네요. 예. 정수기 물을 마셔온 산모는 무사히 출산했다. 탯줄을 자른 신생아. 이제 외부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초유를 먹는 것으로 독립된 생명체 신생아의 삶은 시작된다.
신생아실로 옮겨진 아이들. 이들에게는 위생적으로 잘 처리된 우유가 공급된다. 그런데 이 우유를 탄 물이 대부분 정수기 물, 즉 각종 미네랄이 거의 없는 물인 것이다. 소아과 전문의인 김용원 박사. 그가 어린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미네랄이다. 그런 어떤 역삼투 방식의 정수기 물을 계속 먹으면 필요한 미네랄이 좀 결핍되는 수가 있어요. 예. 특히 태아와 유아에게는 물이 중요하다. 태아는 인체의 95% 이상, 성인은 70%, 그리고 노인은 약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은 20-30%의 세포가 70-80%의 물 속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 물이 특히 또 일정량의 미네랄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면 신체 어떤 것보다도,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죠. 역삼투압 정수기는 인공으로 만든 미세한 역삼투막에 삼투압의 반대 방향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 물을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미네랄과 관련 특별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정수기의 80% 이상이 역삼투압 방식이다. 강제로 물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의 핵심은 필터. 필터는 어떤 구조일까? 그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봤다. 필터의 구조는 극히 치밀했다. 공극의 직경이 0.0001 마이크로미터. 나노 크기의 입자도 통과시키지 않는 구조였다. 이렇게 치밀한 필터 구조를 통과한 정수기 물은 과연 어떨까? 일반 수돗물과 비교해보기로 했다. 울산과학대학에 정수기 물과 수돗물의 미네랄 함유 분석을 의뢰했다. 물속에 함유된 각종 미네랄의 성분과 양을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분석기. 분석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정수기를 통과한 물은 대부분의 미네랄이 제거됐다. 정수된 물은 증류수 상태였다. Water without minerals is like rainwater or distilled water, which we for generations have known that we shouldn't drink because it drains the body of minerals in case you don't get them from other sources.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 물은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미네랄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물 실험을 시도했다. 실험 대상 질병은 대표적인 현대 성인병인 당뇨. 실험용 쥐에 당뇨를 유발시켰다. 당뇨가 발병한 실험 대상군. 혈당 수치가 580을 넘어서는 고위험군이 됐다. 이렇게 당뇨가 발생한 생쥐를 세 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기 다른 물을 공급해보기로 했다. 한 집단엔 정수기물, 다른 집단엔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크롬이 함유된 물, 그리고 나머지 집단엔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를 공급했다. 실험 기간은 한 달 정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간격으로 이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4번 정도 측정을 하면 과연 우리가 투여한 이 물질이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마시게 하는 물만 다를 뿐 실험 대상 쥐에게는 똑같은 먹이가 공급됐다.
4주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다시 혈당치를 검사했다. 실험쥐의 혈액을 채취, 혈당치의 변화를 살펴봤다. 간이 검사만으로도 수치의 차이가 나타났다. 세 개 집단 모두의 혈액을 채취,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는 오히려 높아져 있었다. 반면 크롬이 함유된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는 떨어져 있었다. 차이의 원인은 미네랄이었다. 그 미네랄이 그런 췌장이라든가 그런 우리 세포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당 대사 그리고 그 인슐린의 그 저항성 그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혈당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미네랄이 전혀 없는 정수기물은 달랐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증류수 그리고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물은 그 당뇨병에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맑은 물,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미네랄이 함유된 물과 그렇지 않은 역삼투압 정수기물, 우리네 일상생활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전통 주류 막걸리. Everybody, 1, 2, 3. 막걸리는 이제 단순한 술이 아니라 건강음료로 인식되고 있다. 막걸리를 먹고 가는 날은 회사에서 전혀 업무적인 부담을 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막걸리를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막걸리 제조의 필수적인 요소는 물. 각기 다른 물을 사용해서 막걸리를 빚어보기로 했다. 천연 자연수와 수돗물, 그리고 정수기물을 이용 같은 방식으로 막걸리 빚기를 시도했다. 고두밥에 사용되는 쌀과 누룩은 똑같은 것을 사용했다. 막걸리 제조 역시 똑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명주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 유명한 그런 그 술을 만드는 지역은 다 그런 그 물이 좋은 지역에서 지금 술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생각에도 그 물이 거의 뭐 발효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술 맛에 있어 가장 큰 작용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죠. 발효 과정에서 이미 물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천연 자연수와 수돗물은 발효가 활발한 데 비해 정수기 물의 발효는 더디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모의 상태는 어떨까? 미네랄을 함유한 물과 정수기 물의 차이는 확연했다.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물은 그 효모가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증식도 빨리 하고 양도 총균수도 많을 겁니다. 마침내 세 종류의 막걸리를 빚어냈다. 이들 완제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분포는 어떨까? 한국식품연구원의 분석을 의뢰해 유산균 숫자를 세어봤다. 역삼투압 정수기물에 비해 미네랄이 함유된 물로 빚은 막걸리에는 3배 정도의 유산균이 들어있었다.
아주 유익한 미네랄이 있을 때는 발효상에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발효 꽃 같은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풍미가 좋아진다든가 맛이 깊어진다든가 미네랄이 없으면 발효가 뭐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상당히 좋은 미네랄이 들어가게 되면 발효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미네랄 물과 그것이 없는 정수기 물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각기 다른 물을 이용 콩나물을 길러보기로 한 것이다. 콩은 동일한 국산 품종을 준비했다. 아마 물에 따라서 뭐 pH도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물이 그 함유하고 있는 미네랄 종류도 조금 다르고 또 하기 때문에 아마 식물 생장에 그 많은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실험에 사용될 콩의 개수를 일일이 헤아렸다. 콩나물 기르기에 동원된 콩의 개수는 각 250개. 동일한 조건에서 다양한 물을 이용한 콩나물 기르기가 시작됐다. 과연 이들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일주일 후 콩나물이 눈에 띌 정도로 자랐다. 각각의 물에서 자란 콩나물은 육안으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미네랄 물과 정수기 물의 차이는 컸다. 물의 그 미네랄 함유량은 콩나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실험에서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물의 경우가 콩나물 그 성장률이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미네랄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의 경우가 콩나물 성장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성장률의 차이만 있는 것일까?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C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역시 정수기물에서 자란 콩나물과 미네랄이 함유된 물, 그리고 수돗물 콩나물을 비교해봤다. 이들 콩나물 사료를 원심분리기에 넣고 분석했다. 예상대로였다. 정수기물에서 자란 콩나물은 비타민C 함유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에 따라서 콩나물이 성장하는 속도도 다르고 또 비타민C 함량도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느껴서 우리가 인간이 그 물을 그 섭취할 적에 좀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어떻든 자연에 가까운 그런 물들을 그 섭취하는 것이 뭐 식물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오랫동안 마실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최근 이 병원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까닭모를 두통과 불면증 등으로 병원을 찾은 30대의 이묘정 씨.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는 원인도 뚜렷하지 않은 이런 증상에 대해 미네랄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묘정 씨의 모발을 채취, 미네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이묘정 씨에게 심각한 미네랄 부족 현상이 발견된 것이다. 두통이나 불면증의 원인도 미네랄 부족인 것으로 판단됐다.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칼슘에 비해서 많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신도 근육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통증들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담백하고 좀 아까 얘기하는 골고루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 있는 음식들을 천연적인 걸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맹물 먹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죠. 물은 많이 먹어서 절대 해될 게 없습니다. 임효정 씨의 일상은 어떨까? 채 돌이 지나지 않은 어린 딸을 키우는 임효정 씨. 그녀 역시 정수기를 설치해두고 있다. 이 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하고 음식 조리에도 사용한다. 딸에게 먹이는 분유도 이 정수기 물을 이용하고 있다. 미네랄이 전혀 없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 이 물로 탄 우유를 먹여도 괜찮은 것일까? 어른들인 경우에는 다른 반찬이라든지 다른 음식을 통해서 보충이 되지만은 특히 우유나 젖을 먹는 어린 영아들이나 그런 학동기 아이들에게 미네랄이 전혀 없는 물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포타슘이라든지 또 아연 또 철분 또는 이런 요오드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상당히 결핍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경 기능에 이상을 가진다든지 또는 성장에 지연을 온다든지 또는 어떤 성격의 이상 같은 걸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임효정 씨는 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고집했던 것일까? 정수기 물의 수질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수돗물보다는 그래도 뭔가는 걸러서 나온다는 그런 기분에, 왜냐면 수돗물은 이제 들어오는 수조는 깨끗하진 않잖아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것이 그녀가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 물을 오랫동안 음용해온 이유였다. 그때는 어지럼증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약간 있었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또 다른 중년 환자. 전혀 없었거든요. 미네랄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역시 모발을 채취, 분석을 실시했다. 이 환자는 어떤 물을 마셔왔을까? 정수기 사용이 내가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됐을걸요? 쉽게 얘기해서 10여 년 이상 내가 오래됐어요. 10여 년 이상 꾸준히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마셔온 이 환자. 이것이 그의 증상의 원인이 됐을까? 상식적으로 안에 있는 세포들이라는 그거에 맞춰서 다 그 세포 대사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산성화된 물이 계속 들어간다면 결국은 다 깨지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미네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을 못하거나 깨지게 돼서 방출되게 되면 결국 이제 아까 같은 증상들이 어느 쪽이 심한 쪽부터 이제 나타나겠죠. 인체 내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부족하면 원활한 신진대사와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더 심각한 질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대장암. 대장암 환자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체 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암덩어리. 이렇게 각종 암 등 심각한 질병도 미네랄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미네랄이 부족한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또 세포 안에 그런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암이나 각종 성인병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People suffering from cancer in general
are acid. There are high indications that most people that have cancer are acid. And if you don't bring minerals to the body, and especially not bicarbonat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H regulating agent in the body, then you are at high risk. But this hasn't been studied. So I can just tell the reverse. If you have a mineral-rich water with got a bicarbonate in it, it would regulate the pH in your body. And if you don't do that, you are at risk. 미네랄 부족이 암과 성인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세포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해 보기로 했다. 암은 세포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이다. 인체 세포 조직을 채취, 미네랄이 함유된 물과 수돗물,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서 배양을 해보기로 했다. 무균 배양실에서 세포를 배양했다. 일주일 동안 배양된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봤다. 세포들 사이에 차이가 목격됐다. 붉은색을 띠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 미네랄 물에서 배양된 세포가 정수기 물에서 배양된 세포보다 훨씬 붉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네랄 물의 세포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의 세포에 비해 훨씬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네랄은 세포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If you have a water without minerals outside a cell, it will leak out minerals. 미네랄이 없는 물은 인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어류의 생존 한계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수돗물과 미네랄이 없고 pH가 산성인 역삼투압 정수물을 각각 준비, 물고기를 넣었다. 그리고 24시간 후 놀라운 현상이 목격됐다. 수돗물의 경우 물고기가 모두 살아있는데 반해 정수기물의 경우 10마리 중에서 8마리가 죽고 말았다. 인체나 또는 물고기가 필요한 그러한 미량 성분이나 미네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담수어 같은 경우나 해수어 같은 경우에 물을 먹거나 아니면 또 요로 배출하거나 또는 이온을 항상 업테이크 해가지고 몸 안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 자체는 그러한 이온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사육되는 물고기나 오히려 또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 본대학 수질연구소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의 식수 기준 분석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박테리아와 세균 기준치를 초과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수기 물이 미네랄이 전혀 없는 산성수라는 사실이었다. 또한 정수기 물은 독일 음용수 기준에 미달이며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서였다. Weil ein gesundes Wasser durchaus auch Mineralien enthalten muss, die auch für den Körper wichtig sind. Wenn das Wasser vollständig entmineralisiert ist, dann bestehen hier durchaus Risiken, die durch die fehlende Aufnahme notwendiger Mineralien zustande kommen kann. Das ist nach unserer Trinkwasserverordnung nicht erlaubt, das ist zu niedrig. 그렇다면 물속의 미네랄은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을 앓는 노인들이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노인 요양병원.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병원식을 먹는 노인들. 이들이 마시는 물 역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이다. 이 물을 바꾸면 혹시 노인들의 건강에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면밀한 관찰을 위해 노인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 자료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물을 바꾸기로 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가지산. 잘 발달된 계곡과 폭포로 유명한 산. 노인들에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자연 상태의 지하수를 채취한 생수. 정수기 물과 달리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선택했다. 환자들에게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한 달 동안 마시도록 했다. 과연 물만 바꾸는 것으로 변화가 생길까? 혈압의 경우 45명 가운데 27명은 호전 양상이 뚜렷했으며 9명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약간 증가한 경우는 9명이 그쳤다. 당뇨병이 심한 28명 중 20명은 혈당이 떨어졌으며 변화가 없거나 약간 증가한 경우는 8명에 불과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은 포도당으로 꽉 차게 되고 끈적끈적한 혈액은 막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명되거나 만성 심부전증, 족부궤양으로 이어진다. 미네랄 워터가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요한 그 미네랄이 들어가서 신체 여러 가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음으로써 그 아주 저하됐던 그런 기능이 살아나고 또 보충이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죠. 인체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 그렇다면 운동과 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운동에 열중인 이 여성이 연신 마시는 물 역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이다. 달리기를 하는 이 남성. 그 역시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쉼없이 마시고 있다. 운동으로 땀을 배출하면서 인체는 더 많은 수분을 요구한다. 격렬한 운동 중에 연신 마시는 정수기 물, 과연 괜찮은 것일까? 하루 2시간 이상 꼬박 운동을 한다는 20대의 이 남성. 그 역시 물통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끊임없이 마시는 물. 2시간 동안 총량은 한 1.5리터 마신 것 같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흘릴 경우 많은 수분이 배출된다. 인체는 수분의 균형을 요구하고 따라서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된다. 찜질 등으로 땀을 배출할 때도 마찬가지. 인체는 수분 보충을 요구한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땀에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까? 운동과 찜질로 빠져나가는 땀의 양과 성분을 분석해봤다. 땀에는 많은 나트륨과 염소, 칼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다양한 미네랄이 물과 결합해 녹은 상태로 체외로 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운동 중인 이들은 끊임없이 물을 마시고 그 물은 대부분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이다. 정수된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거의 미네랄과 전해질 성분들이 필터링 돼버리고 없는 물들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충분한 보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물 섭취로 인해서 희석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농도가
기존에 있는 것까지도 농도가 줄어들게 됨으로 해서 전해질과 또 미네랄 성분의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워터바까지 생겨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 명수를 모아놓은 곳,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5개국 나라에서 약 60여 종의 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사라는 제품인데 노르웨이 빙하로 만든 빙하수 제품입니다. 이제 물은 단순한 음용수를 넘어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물 전문점까지 생겨나는 것. 그것은 기존의 마시는 물을 뛰어넘는 새로운 물에 대한 열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새로운 물맛을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찾고 있습니다. 동의보감도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의 건강과 수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돼 있다. 우리 땅을 적시며 흐르는 물, 건강과 수명을 보장해주는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 전북 순창군 구미리. 대표적인 장수마을로 소문난 곳이다. 8순 9순의 노인들의 걸음걸이가 짱짱한 곳. 무엇이 이 마을을 장수마을로 만들었을까?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마시는 물 덕분이라고 증언한다. 건강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셔야 아프더라니. 아가씨 병든 사람이 안 생기나고 다 몸이 건강해갖고 다 좋았대요. 물 먹은 데 한에서는 환자가 없어요. 그 물 먹은 데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물 안 먹은 데는 또 환자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만큼은 그렇게 좋고 그래서 장소를 하신대요. 아내가 못던가 따라갈게. 자.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마셔온 물. 자. 아이고. 600년간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이 물을 장수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잡사. 아니요, 드십시오. 올해 100세인 앙금이 할머니는 아직도 건강하다. 밥상 역시 평범하기 그지없는데 특이한 것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신다는 것이었다. 물을 겁나게 잡사. 보통 딴 양반들보단 더 잡은 것 같아요. 이 집에서 마시는 물은 마을 뒷산의 계곡물. 이 자연 상태의 물을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다. 화강암 지대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풍부한 물. 이 물이 장수의 비결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가물어도 뭐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예. 산속에서 나오는 지하수다, 그죠? 이거? 그렇죠, 그래요. 장수천 물은 대부분이 다 미네랄이 다 풍부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하 안반 또는 지하를 통해서 늘 오랫동안 순환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마을 인근의 한 온천 지하수 약수터. 물의 효능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이 물을 마시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 물을 마신 이들은 다양한 효험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물맛 또한 각별하다고 증언한다. 물 맛이 어떻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자주 오시나요? 예.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옵니다. 지하 깊은 그 안반을 뚫고 올라왔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 온천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칼슘과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한 약알칼리성의 이 온천 지하수. 활성산소 억제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을 시도했다. 실제로
활성산소를 없애느냐 하는 그러한 노화에 관계되는 활성산소를 이 물이 없앨 것인가 하는 그런 실험을 계획하게 됐고 오늘 드디어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실험에는 순창군 공무원 60여 명이 참가했다. 이쪽에 계신 분은 요 물을 드시고 이쪽에 계신 분은 요 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을 기다린 후에 이쪽 가셔가지고 이제 피 검사를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혈액 속의 활성산소량을 측정, 온천 지하수를 마시기 전후의 상태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참가자 60명 중 30명에게는 수돗물을, 나머지 30명에게는 온천 지하수를 각각 1.5리터씩 마시게 했다. 그리고 30분을 기다렸다. 그런 다음 모든 참가자의 피를 다시 뽑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지금 보면은 그 한 15 정도 유니트가 차이가 나요. 이제 이만큼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수돗물을 먹은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온천 지하수를 마신 30명 가운데 28명은 체내 활성산소가 20%까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그 활성산소 자체가 그 학문적으로 다양한 질병의 이제 원인이 되고 또 우리 노화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실험 결과에서 확인한 그 환원력이 높은 물을 음용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이제 없앤다는 것은 그 장기적으로 이런 물의 음용이 질병을 예방하고 또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네랄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다. 미네랄은 혈액에 어떤 작용을 할까? 혈액을 채취한 다음 20대와 30대 남자 2명에게 각각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게 하고 20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혈액을 채취해 적혈구 상태를 관찰해봤다. 미네랄 물을 마신 후 뭉쳐있던 적혈구가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두 남자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엔 남녀 2명에게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마시게 하고 혈액 상태를 관찰했다. 마시기 전에 비해 적혈구가 엉키기 시작했다.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오히려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원력이 있는, 즉 미네랄이 있는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혈장 농도를 낮추어주면서 실제 엉켜있던 그런 적혈구에 물 분자가 물이 공급되면서 엉켜있던 그런 즉 연전 현상이 풀리는 탈연전 현상을 실제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와 건강에 필수적인 물. 유익한 물의 핵심은 깨끗한 수질, 그리고 풍부한 미네랄이다. 미네랄이 없는 물보다는 다양한 미네랄을 갖고 있는 물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데, 촉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믿고 마시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 미네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물. 이 물은 결코 건강한 물이 아니었다. 이런 물을 마시고 이런 물에 의존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제 물이 품은 생명과 건강의 비밀. 미네랄의 역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